얼굴 나이 10년 줄여드립니다. 보톡스 이것만 맞아보세요. 보톡스 요즘 어딜 가나 뭐 한 부위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막 말하니까 그냥 만만하게 보고 맞으시는 편이잖아요. 점심시간에 잠깐 짬을 내서 아니면 뭐 언제든지 딱 맞고 오면 보톡스 끝나는 좀 맞고 아주 올게요. 가벼운 시술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뭐 성형외과든 피부과든 이렇게 미용 시술을 하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참 세상에서 참 어려운 게 사실은 보톡스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거 그냥 주름 있는 데다가 주사기 막 이렇게 찔러서 막 뭐 약 넣고 그러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잘못 맞으면 진짜 한 달 동안 또는 그 이상 뭐 눈도 제대로 못 떠서 짝눈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화가 났는데 미간은 안 쭈그려지고 또 입 주변이 막 마비돼서 이렇게 이상한 표정이 되는 괴기한 인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 인상을 싹 바꾸는 건 수백만 원짜리 필러나 수술이 아니라 단돈 몇만 원짜리 보톡스 한 방울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싸지고 또 누구는 맞고 대박이 나는 누구는 얼굴이 또 망가질 수도 있고 왜 이런 걸까요? 뭐지? 사실 오늘 병원 상담실장들이 매출 떨어질까봐 절대 말 안 해주는 9,900원 보톡스 가격의 진실, 또 물톡스 논란, 또 내성 없이 평생 안전하게 맞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환자분들의 얼굴을 가장 아름답게 디자인해드리는 25년차 성형외과 전문의 용닥터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상상 못하겠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처음에 레지던트 하고 그럴 때 보톡스를 하고 그럴 때는 이 조그만 거 한 병에 100만 원이 훌쩍 넘었었습니다. 25년 전에 그 물가를 생각한다면 진짜 강남 빌딩 사모님들이나 아니면 큰맘 먹고 맞던 그런 귀족적인 그런 시술이었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는 특별하게 보톡스 가이드라인이라는 것도 제대로 확실하게 있지 않아서 우리가 그 시술을 해가면서 또 특별히 논문 찾아가면서 그렇게 맞고 놔드리고 했던 그런 시술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레지던트끼리도 의국에 앉아서 뭐 이마에도 좀 놔보고 미간에도 좀 놔보고 이렇게 하고 나면 다음 날에는 조금 뭔가 어색해 보이는 것 같고 불편해 보이는 것 같고 이렇게 했던 그런 웃지 못한 흑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런 보톡스가 지금은 어디 뭐 전단지 이런 데 보면 뭐 9,800원 얼마 5,900원 뭐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은 한국이 보톡스 제조 강국이 되면서 또 원가가 좀 싸진 것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병원들끼리 제살 깎아먹기식의 박리담에 경쟁이 붙어서 더더욱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의심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보톡스는 원래 병에 들어있는 아주 미세한 하얀 가루예요. 이거를 생리식염수를 타서 희석을 해서 쓰게 되는데 병원마다 환자들의 그 주름 깊이나 근육의 크기라든지 또는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거에 따라서 희석 방식이라든지 용량 설정들이 다 다르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상하게 이 병원은 보톡스가 엄청 싼데 효과가 너무 빨리 없어져 또는 개인들이 근육량이라든지 대사 속도 차일 수 있긴 하겠으나 정량에 비해서 과도하게 희석된 경우일 수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000원짜리를 맞으러 가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실장님들이 단가 계산하고 침대에 누워있으면 의사가 들어와서 얼굴 보고 어느 부위네? 딱딱딱딱 이렇게 하고 나가버리게 되는 그 적은 가격이라는 그런 거에 맞추어서 의사들은 디자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빠져버리고 쉽게 말하면 공장형처럼 찍어내는 그렇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날 수도 있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즘에 많이 유튜브라든지 말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보톡스 내성에 관한 이야기. 또 어떤 분들을 보면 국산을 맞으면 내성이 생기고 또 뭐 수입산은 괜찮고 또 무조건 비싼 거를 맞아야 되고 허황된 어찌 보면 허황된 말들이 많이 나도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사실은 보톡스 내성은 존재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이 걱정하셔야 될 정도로 쉽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한 해에 수천 명 넘게 보톡스를 놓고 있지만 내성이 생기는 분들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10년 넘게 20년 넘게 맞는 분들 국산을 맞는 분들 또는 뭐 어디 거를 맞는 분들 다 효과를 잘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보톡스 내성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 논문에서 발표되는 것들도 옛날에 발표됐던 것들이고 최신에는 별로 발표되는 것들이 적긴 하죠. 이 보톡스 내성이라는 거는 보톡스 균질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거를 감싸고 있는 단백질 성분의 상분 때문에 우리 몸에 항체가 생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독감 백신 같은 것들을 맞게 되면 우리 몸에 항체가 생기는 원리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내성이 생기는 원인이라고 한다면 너무 간격을 짧게 해서 너무나 자주 맞는다던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맞을 때 좀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의심스러운 게 사실이긴 합니다. 가장 안 좋은 게 주름조름 올라오네 그러면 뭐 한두 달 만에 또 가서 맞고 또 리터치 또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짧은 주기를 가지고 한다면 내성의 위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보톡스가 효과가 있는 것들은 뭐 짧게는 3개월 아니면 5, 6개월이라고 본다면 보통은 우리가 한 4, 5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에 보톡스의 효과가 떨어진 다음에 맞게 된다면 오랫동안 안전하게 효과를 보면서 맞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맞는 용량은 사실은 아주 미세한 양이기 때문에 내성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은 의심해 볼 수 있는 부위라면 승모근 또는 종아리 뭐 이런 곳에 바디보톡스를 맞으시는 분들은 조금 많은 양을 맞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은 조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용량의 그 많은 유닛 단위의 보톡스를 한꺼번에 맞게 되고 그런 것을 아주 자주 맞게 된다면 내성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면 내가 만약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내성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면서 안전하게 가고 싶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복합 단백질을 제거한 독일산 제옴이라든가 아니면은 국내산에는 코어톡스 이런 것들을 맞게 된다면 얼마든지 내성을 줄이면서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꼭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잘 철저하게 좀 주기를 지키면서 또 너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지향하면서 이렇게 맞는다면 어느 보톡스를 맞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굳이 돈 수백만 원을 안 쓰고 딱 3군데만 맞아도 인상이 10년은 젊어지면서 부드러워지는 가성비 부위 탑 3를 성형외과 의사의 시선으로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보통은 우리가 보톡스를 맞는다면 이마나 턱 이런 데만 맞게 되는데 좋은 인상을 하는데 보통 많이 추천드리는 부위가 바로 입 주변입니다. 입꼬리가 떨어지게 되면 인상 써 보이고 엄숙해 보이고 환한 표정처럼 보이고 부자연스러운 인상, 어쩌보면 아름답지 못한 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는 입꼬리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인데 입꼬리를 이렇게 당기는 근육에 우리가 보톡스를 맞게 되면 입꼬리가 처지고 우울해 보이고 슬퍼 보이는 그런 인상이 펴지면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아주 부드러운 인상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입꼬리 요 끝에 딱 보톡스 2방만 맞게 되면 용량도 아주 조금 들어가게 됩니다. 별로 안 아프다는 얘기죠. 밑으로 당기는 근육이 살짝 풀어지면서 신기하게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부드러운 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처진 인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물론 좀 단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약간 입을 움직이고 할 때 조금은 불편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연애할 때 살짝 뽀뽀하거나 그럴 때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맞으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미간입니다. 저도 거울을 보면서 주름이 좀 잡힌다 싶으면 셀프로 좀 주사를 맞는 부위가 바로 이 미간이거든요. 요즘에 컴퓨터도 많이 보고 스마트폰 보고 이러면서 저절로 인상이 좀 찌푸려지는 곳, 그러면서 여기 세로로 내천자 주름이 깊게 파이게 되죠. 가만히 있어도 나 굉장히 짜증났어. 온몸으로 풍겨지는 인상이 돼버리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미간입니다. 이 미간 근육은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형외과적으로 보면 근육이 딱 2갈래로만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갈래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차이가 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상을 좀 써보라고 해서 근육의 근육을 약화시켜 줄 수 있는 곳에 정밀하게 놔야지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3군데 놓기도 하고 5군데 놓기도 하고 근육의 형태, 주름이 지어지는 방향을 봐가면서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간 보톡스를 맞을 때 가끔은 눈썹이 끝이 올라가는 사무라이 눈썹이라든지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약물이 흘러내리는 물리적인 확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막으면서 또는 주위 위치를 정교하게 제어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간 근육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한 깊이, 정확한 위치에 주사하는 숙련된 의사를 찾아가시는 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대망의 첫 번째는 바로 이마죠.
우리가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처음 오시는 보통 40대, 50대 여성분들의 대부분은 이마 주름 때문에 오시게 됩니다. 눈을 커 보이려고, 눈 크게 뜨려고 어릴 때부터 눈썹을 치켜뜨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눈주변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이마 근육을 써서 눈을 뜨는 건데, 이럴 때 이마가 접히면서 가로주름이, 깊은 주름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좀 두꺼워서 잔주름은 안 생기다가 어느 순간에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깊은 주름이 발생하게 되죠. 이럴 때 물론 보톡스만 갖고는 이런 주름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보톡스를 뿐만이 아니고 이 깊은 골에 필러라든지 아니면 콜라겐 부스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용해서 그 골을 해결을 해야지만 완벽하게 개선되는 효과를 우리가 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보통 보면 병원에 갔는데 이마 보톡스 맞으실 거면 뭐 미간이나 눈가 같이 맞으셔야 돼요 라고 말씀하면 이 사람들이 또 나한테 무슨 세트 메뉴처럼 바가지를 씌우네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마 근육은 위로 올리는 근육이고요, 반대로 미간이나 눈가는 좀 아래로 내려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사실은 이마만 놓게 되면 여기는 고정돼 있고 나머지는 움직여지니까 따르게 더 보면 눈썹 위에 골이 패인다든지 아니면 좀 싸나워지거나 무거워지는 그런 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성형외과적으로 이 근육의 힘을 밸런스를 잘 맞춰주면서 보톡스를 놔줘야지 훨씬 더 부드러운 인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방금 탑 3가지 부위를 말씀을 드리면서 눈가는 뺐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눈가 주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저는 눈가 주름 환자분들이 오시면 꼼꼼히 진단을 해보고 주름의 상태나 형태 또는 주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신중하게 조절해서 보톡스를 놔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형외과 의사 관점에서 본다면 이 눈가 주름은 사실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주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웃을 때 눈가에 살짝 지어지는 주름은 상대방에게 선하고 따뜻한 인상을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리미로 쫙 다린 것처럼 팽팽하게 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어색하겠죠. 웃을 때 눈은 가만히 있고 입만 움직이는 것 같은, 연예인들 가끔 TV에서 보면 웃고는 있는데 눈은 무표정하고 입만 웃고 있는, 너무 부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이럴 때는 눈가 보톡스를 너무 강하게 맞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웃긴데 억지로 비웃는 듯한 그런 묘한 부자연스러운 인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 주변 근육은 너무 강하게 놓게 되면 부자연스러운 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상을 하기 위해서 따로 콧등이라든지 이 앞광대 쪽이 올라가면서 더 이상한 주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가는 아주 미세하게 자연스럽게 가볍게 놓는 것이 진짜 기술입니다. 무조건 평평하게 다 펴주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터넷이나 어디 유튜브를 보면 보톡스가 무슨 부작용 하나도 없고 무조건 얼굴 다 펴주는 만병통치약처럼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톡스는 얼굴에 볼륨을 채워주는 필러나 지방 이식하고는 완전히 원리가 다릅니다. 근육의 힘을 빼서 표정을 조절한다든지 피부 바로 밑에 나와서 피부를 좀 펴주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TV에 보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얼굴 부자연스럽게 빵빵하게 보이는 거 보고 저 사람 보톡스 잘못 맞았네. 그런데 사실은 보톡스만으로는 얼굴을 이렇게 빵빵하게 해드릴 수가 없죠. 그런 분들은 대부분 뭐 필러라든지 또는 지방 이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과하게 한 경우에 보톡스의 대부분의 부작용은 좀 어색함이라든지 아니면 표정이 불규칙하게 짓는다든지 눈썹이 무겁다든지 이런 거지 결코 빵빵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톡스를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너무 맹신하거나 남용하지도 마세요. 일단은 주름이 깊어지기 전에 적당한 주기를 두고 잘 관리하는 그런 도구로 쓰시면 우리가 나이 들면서 생기는 아주 표정주름 같은 것들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워지면서 우아해 보이는 그런 얼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성형외과 의사의 시선으로 탈탈 털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장형 같은 그런 전단지 보고 홀려서 보톡스 쇼핑하러 다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더 자세한 가성비 동안 시술 3가지가 궁금하시다면 이어서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얼굴을 건강하게 디자인하는 용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